어르신, 지금 즉시 체포됩니다. 내가 범죄자라고요? 예, 어르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십시오. 2024년 가을 경기도 양평 72세 박정임 할머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2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전 재산 6억 원은 모두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사기야. 완전 사기라고.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어머니, 금값이 7억 2천만 원입니다. 네, 7억 2천만 원이요. 6억이 7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날린 2천만 원을 빼고도 오히려 1억 원을 번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절망이 희망으로, 사기가 기적으로 바뀐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반전. 할머니가 잃은 돈 2천만 원은 어떻게 보상받았을까요? 6억 원을 금으로 바꾼 그 순간, 과연 할머니의 선택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군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72세 박정임 할머니.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음이 쏟아질 무렵이었죠. 휴대폰 진동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임 씨 맞으십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네.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정은 검사입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이요? 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정임 씨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황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박정임 씨 명의 계좌로 지난 3개월간 무려 47억 원이 입출금되었습니다. 47억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돈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누군가 박정임 씨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박정임 씨도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공범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았는데 범죄자라니. 진정하십시오. 박정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지금 즉시 수사에 협조하시면 무혐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체포요? 저를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박정임 씨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2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 돈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이 박정임 씨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어디로요? 제가 알려드리는 검찰 특별보호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거기는 범죄 조직이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수사는 조직원 검거를 위한 극비 수사입니다. 절대 단 한 사람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발설하는 순간 수사는 실패하고 박정임 씨는 즉시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정말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20년 경력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 처리했어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지막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30분 후.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마을 농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 박미선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돈 좀 찾으려고요. 얼마나요? 2천만 원이요. 박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2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혹시 누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속으로 검사님과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되지. 급한 일 있어서 그래. 할머니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검사님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니, 요새 전화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사칭하는. 알고 있어. 난 아니야. 빨리 돈 좀 찾아줘.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박미선 씨는 할 수 없이 돈을 찾아줬습니다. 할머니는 ATM기 앞에 섰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검사님, 지금 은행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하세요. 보이스피싱범은 계좌를 불러주었고 할머니는 서툰 손이었지만 신중히 따랐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네, 입력했어요. 2천만 원 송금하시면 됩니다. 송금 버튼 누르세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임 할머니의 소중한 2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정임 씨. 이제 1차 안전조치는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아직도요? 박정임 씨,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직에서 박정임 씨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요?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기예금이랑 적금, 보험 다 합치면 6억 정도 돼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임 씨,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6억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집에서 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지요. 또 휴대폰에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임 씨, 김정훈 검사입니다. 검사님, 그동안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직 내부 첩보를 입수하느라 연락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임 씨, 큰일 났습니다. 또요?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범죄 조직이 박정임 씨의 나머지 재산, 그 6억 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직원 중에 은행 내부자가 있어서 박정임 씨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십시오. 금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현금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조직도 은행도 손댈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금을 사고 그 다음은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금을 전달하시면 검찰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제 목을 걸고 보장합니다. 박정임 씨, 지금 당장 안 하시면 조직이 털어갑니다. 선택은 박정임 씨가 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2천만 원을 보낸 상황. 검사님 말을 안 들으면 6억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할머니는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정기예금을 왜 갑자기 해지하시려고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괜찮아. 급한 일 있어서 그래. 보험도요? 어머니, 이거 10년 넘게 부으신 건데. 다 해지할 거야.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6억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모두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할머니는 시내 가장 큰 금은방 황금전당을 찾아갔습니다. 큰 가방에는 현금 6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금은방 주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금 사러 왔어요. 얼마어치요? 6억 원어치요.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6억이요? 정말이세요? 자, 돈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자 빼곡한 현금 다발. 주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실례지만 이렇게 큰 돈은 처음이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인지 제가 확인 도와드릴까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혹시 누가 금 사라고 했나요? 요새 전화 사기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제 돈입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00g짜리 금괴로 드릴까요? 네, 빨리 해주세요. 1시간 넘게 걸려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100g짜리 금괴 60개. 무게만 6kg. 어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제가 들고 갈 거예요. 금고 대여 서비스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관할 거예요.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이네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고 집까지 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검사님이 말한 범죄 조직처럼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금괴를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금 샀어요. 6억 원어치 다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해요. 박정임 씨. 검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제가 보낸 사람이 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금을 전달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내일이요? 네, 하루라도 늦으면 조직이 박정임 씨 집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금괴가 든 가방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 이상한데. 다음 날 아침. 정임아, 나야, 순자야. 문 좀 열어봐.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의 급한 목소리.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이 퀭했습니다. 정임아, 집에 없던데 어디 갔었어? 그리고 너 얼굴이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나 큰일 났어. 뭔데? 말해봐. 박순자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 2천만 원을 송금한 일, 그리고 6억 원을 금으로 바꾼 일까지.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임아, 그거 사기야. 완전 보이스피싱이라고. 사기라니. 검사님인데. 무슨 검사가 금 사라고 해?
그리고 검찰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거 없어? 하지만 범죄자라고 했잖아. 내일 체포영장 나온다고. 정임아, 정신 차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제 뉴스 봤어? 똑같은 수법으로 할머니들 돈을 수십억 뜯어간 조직이 잡혔다고 뉴스에 나왔어. 그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내 2천만 원은 이미 날아갔을 거야. 6억은 금은 아직 내가 갖고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정임아, 그 사람들 오늘 금 가지러 온다며?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경찰서? 그래, 지금 가면 범인 잡고 금도 지킬 수 있어. 어서. 202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30대 최민재 경위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그 사람이 온대요. 금 가지러요. 최민재 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송금하신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 돈은요? 하지만 어머니, 금은 아직 어머니가 갖고 계시잖아요. 최민재 경위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오늘 금을 가지러 온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뭘 하면 되나요? 어머니가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범인을 현장에서 덮쳐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6억까지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어머니, 금을 눈에 띄지 않게 포장하세요. 최민재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숨기지? 부엌을 둘러보다가 큰 분유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할머니는 금괴 60개를 비닐에 하나하나 싸서 분유통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유를 덮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전화기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정임 씨, 준비되셨죠? 검사의 목소리. 네, 준비해놨어요. 양평터미널 앞버스 정류장. 오후 2시 30분. 검은 모자 쓴 남자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위님, 장소 나왔어요. 양평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 오후 2시 30분이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잠복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오후 2시 20분. 양평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 할머니는 분유통 2개가 든 큰 가방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 보는 아저씨, 통화하는 아줌마, 담배 피우는 청년.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 모두 형사님들이라는 것을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각. 버스 한 대가 막 지나가고 난 후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3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에 마스크.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임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 가져오셨죠? 네, 여기요. 할머니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분유? 남자가 분유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분유를 헤치자 반짝이는 금괴들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메고 돌아서는 찰나 내 방향에서 한 곳으로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손들어! 엎드려! 경찰이다! 주변에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찰칵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민재 경위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위님, 이제 끝난 거죠? 네, 어머님, 끝났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체포된 남자는 중국 국적의 리창 31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었습니다. 어머니, 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위님. 그런데 제가 보낸 2천만 원은요? 최민재 경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잡은 범인은 돈을 운반하는 사람이라 그 돈은 이미 중국, 홍콩 등 여러 나라 계좌를 거쳐서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추적은 하고 있지만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2천만 원은 영영 날아간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6억은 지키셨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금괴 60개가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롱에 금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인데. 그래도 6억은 지켰어.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 할머니는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폭등세가 가파릅니다. 단 한 달 만에 무려 20%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수년 만에 찾아온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화면에는 치솟는 금값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20%? 한 달 만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그럼 내 금도? 할머니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황금전당이죠? 저 한 달 전에 금 산 사람인데요. 아, 어머니, 그때 6억 원어치 사신 분이시죠? 네. 지금 금값이 어떻게 됐나요? 어머니, 대박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금은방 주인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금값이 한 달 전보다 거의 20% 올랐습니다. 지금 가져오시면 대략 7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7억 2천만 원이요? 6억이 7억 2천만 원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 운 좋으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금값이 급등한 건 몇 년 만입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억이 7억 2천만 원.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 늘었다고요? 이게 꿈인가? 할머니는 자기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야, 꿈이 아니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금괴 60개가 든 큰 가방을 들고요. 어머니, 오셨군요. 금은방 주인이 환하게 맞았습니다. 다 팔려고요. 전부 다요. 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금괴를 하나씩 저울에 올렸습니다.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하고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계산 끝났습니다. 주인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세금, 수수료 다 떼고 총 7억 2천만 원입니다. 7억 2천만 원.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 전 6억 원에 샀던 금. 지금 7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수익. 어머니, 정말 대박 나셨어요.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7억 2천만 원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잃었지만 오히려 1억 원을 벌었어요.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임아, 무슨 일이야? 순자야, 금값이 올라서 7억 2천만 원이 됐어. 뭐? 7억 2천만 원? 정말? 응. 6억이 7억 2천만 원이 됐어. 1억을 벌었어. 정임아, 대박! 완전 대박이잖아! 순자야, 나 꿈만 같아. 아니야. 이건 내가 용기 내서 받은 복이야.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 하늘이 도운 거지. 할머니는 그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위님, 저예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경위님, 금값이 올라서 7억 2천만 원이 됐어요. 네? 7억 2천만 원이요? 최민재 경위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6억이 7억 2천만 원이 됐어요.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 잃었지만 오히려 1억 원을 벌었어요. 어머님, 그건 정말 기적이네요. 경위님 덕분이에요. 범인 잡아주지 않았으면 6억도 날아갔을 거예요. 어머님, 무엇보다 어머니의 용기가 큰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 제가 쓰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번 이 돈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벌게 된 1억 중 절반은 어려운 이웃들께, 나머지는 범죄 피해 어르신들을 돕는 기금으로 써주십시오. 네? 1억 원 전체를요? 최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잃은 줄 알았던 돈이 돌아온 건 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통받는 어려운 분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지역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 처리하고 전액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추천해 놓겠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에게 불우이웃 성금 기탁 감사패와 기부 영수증이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저 돈을 쓴다는 건 이치에 안 맞아. 2025년 10월 사건이 있은 지 1년. 박정임 할머니는 이제 74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강연장의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금값이 올라 오히려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화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12입니다. 강당에 있던 분들 모두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할머니는 한가득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보이스피싱에 속았지만 용기를 내서 오히려 인생 대박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황금을 구매한 뒤 범인이 잡히고 금값이 폭등해 대박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에 동참해 주세요. 다음에도 재밌고 놀라운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